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합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세 분 다 김씨예요. 아, 우리 PD가 삼김시대라고 밖에서 막 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언경 차장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들이 정말 쏟아지잖아요. 언론 보도들이. 저도 다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2주 전에 나오셨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2주 사이에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됐습니까? 더 악화됐죠. 악화됐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한국 언론이 2주 만에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더 심해지고. 우문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오보도 되게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보가 그냥 단순 오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와 오보의 저는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알면서도 퍼뜨릴 네네. 때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방송사의 오보인가 아니면은 진짜 알면서 이렇게 쓴 가짜 뉴스인가 이렇게 혼동될 정도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의도가 의심되는 네. 기사들. 그리고 이제 속보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속보를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네. 그럼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 제목만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런 식의 제목을 단 그런 보도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게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냥 내용 없이. 그냥 제목만. 뭐든지 사실은 거의 다 속보라고 떠서 올라오는 걸 눌러보면은요. 네. 사실은 내용이 없어서 이게 내가 말 그대로 잘못 받았나 제목만. 지워졌나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있는 것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성급하게 조금 우리가 좀 차분하게 확인하고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발표하기 전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막 그냥 아직 네.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서울경제에서 네. 이란 교민 임시 거처 코이카 연수센터 유력 3월 12일자 보도예요. 네네. 서울경제 보도인데 오늘이네요. 이런 네. 거는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신중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한국 의안에서 한국 교민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의안에서 들어오실 때도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천안이냐 아산이냐 진천이냐 가지고 그것 막.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맞습니다. 힘들어했어요. 네네. 주민들이. 근데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고 지금 뭐 그 누르면 뜨는 그런 보도들 보면 대중교통 손잡이로 바이러스 묻을 가능성 손 관리 잘해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식의 속보 좀 제발 내지 마라. 네네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속보 뭐 정말 재밌네요. 라면 많이 먹으면 살쪄도 속보예요. 이런 보도도 댓글에 네, 그대로 네. 따라했군요. 네. 그 상황이 보면은 어떤 속보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별로 안 궁금한 게 기자들한테만 굉장히 속보인 경우도 많고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김한 기자 네. 기자잖아요. 네. 요즘 이거 그동안 현직 기자가 저밖에 없었고 조금 약간, 뭔가 불리하네요. 네, 언론에 대한 이제 네. 항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장에 있어 보면 재난 상황에서 속보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속보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는 사회적 논쟁의 영역인데 네. 현장에서 그 기준대로 이것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사실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감염병 전국이 들어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수용자들은 대단히 이상한 특이한 이게 왜 속보야 이런 것들을 찍어서 네. 야 언론이 이런 속보나 쓰고 있어. 그래서 언론 일반이 마치 이제 모두 다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상당 부분의 보도들은 필요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필요한 게이트키핑을 속보가 거쳐서 있죠. 네네. 보도가 된 건데 문제는 한국 언론이 이런 국면에서 속보를 쓰는 데서 이제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족한 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런 때일수록 이제 이른바 언론계에서는 이제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네네.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의 발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지금 김원현 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언론이 뭔가를 막 취재했다고 해서 발표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수 부정확하고. 있죠. 네네. 뭐 그 부분이 있고 한국 언론은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은 속보에도 익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속보 익명.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속보를 내는데 이 팩트의 출처나 근거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정말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되게 많은 어떤 의도성이나 우리 언론이 흔히 저지른 어떤 미리 프레임을 잡고 기사를 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익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네. 여러 이유에서 네. 어떤 보도들에서 근데 최소한 이런 이제 재난 상황의 속보에서는 좀 그런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일부 이제 언론 뭐 소식통 이렇게 인용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데스크의 책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결국은 되게 많이 데스크가 하거든요. 책임지고 예. 근데 내보내야 되니까. 어떤 순간에 보면 기자분들한테 여쭤봐서 아니 기사는 잘 썼어요. 네, 네. 제목만 이상해요. 아, 그런 경우 네, 있어요. 헤드라인만 맞아요. 이상하고 네. 그 헤드라인은 지면엔 나오지 않고 인터넷 용도로만 쓰이는 네,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온라인 팀을 각각 다 활용을 하죠. 활용을 네. 하죠. 근데 그 팀은 또 데스킹이 정확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면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또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할당받다 보니까 확인하지 않는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어느 다른 매체에서 썼으면 그거에 오본지 아닌지 아니라 계속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좀 무책임한 부분들도 있어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자분들의 현장에서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그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책임은 편집국에서 좀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강하게 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직접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지난 9일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가 논란이 있었죠.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처장님 어떤 내용이었죠? 사실 이 네. 보도는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아니죠. 이제 전형적으로 조선일보가 많이 하고 있는 노조 때리기 보도라고 때리기 저는 보도. 네. 생각합니다. 네. 내용은요. 조선일보가 이제 그 딸기밭에 지금 코로나19에 가버렸다라고 네네.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가 사실은 가지 않은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도자료가 미리 보도자료가 아니고 그 일정을 받겠죠. 일정이 이제 공유됐을 거예요. 그 일정을 보고 보도를 네. 한 건데 최소한 이렇게 제목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건 갔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가서 문제다라는 내용이 기사 속에 계속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전화를 전화해봤어야 해서 되는 거잖아요. 딸기밭 갔냐 네.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그 딸기밭에 간 것에 대해서 다른 가지 않은 노조원이 아는 어떤 병원 분이 지적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확인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코로나19 이 이 상황에서 와중에 이렇게 바쁜 병원의 직원들이 네. 휴가를 내고 그 딸기밭에 갔다. 근데 그 이유가 조합원 교육이었다. 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부각하는 보도였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딸기밭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냥 재밌잖아요. 놀러 갔다는 근데. 거잖아요. 조합원 교육을 한 게 아니고 놀았다. 이게 아마 네.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이었는데 네. 그거에 취소된 건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것만 보고 게으른 거죠. 굉장히 좀 사실. 게으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이 기사도 보면 뒤에 그거를 갔다 온 거에 반응을 접한 것 같은 서울대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익명이 여기를 안 있어요? 갔는데 네, 네. 닿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멘트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도 보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이런 네. 방향의 기사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쓴 전형적인 방향을 기사죠. 딱 예. 잡아놓고 또 같은 나라 이런 기사도 조선일보가 냈다고 하죠.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사실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건소에 찾아갔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라는 네네, 그 거예요. 부분이었죠. 본인이 네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봤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걸 확인해야겠구나. 도대체 방역 당국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검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보건소에서 거부했다라고 보건소에서, 네.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지적도 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팩트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보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분은 간 일이 없다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초반에 대형 병원에 갔다가 안 되고 보건소 갔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구에서 숨겼다. 왔는데 딸의 그 집인 마포를 주소지로 기재해서 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진됐다 이런 기사가 난 건데 그래서 네. 저도 이 내용 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네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달았는데 저도 그 말 안 달았으면 그냥 활짝 쏘을 근데 뻔했습니다. 이제 질본에게 그래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근데 당연히. 질본이 도저히 답을 할 수 없었던 게 이분이 보건소에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고요. 조선일보 기자가 스스로 오보임을 시인을 했어요. 네네. 조선일보 기자 말이 페이스북에 기사 후기 형식의 글을 실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처음에는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토나
북부 증상 통증은 코로나 증상이긴 하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의심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시 할머니 증상을 보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컸다라고 썼었는데요. 이 문장을 싹 지워버리고 오늘 마포구에 확인한 결과 할머니는 마포구 한 내과를 방문했지만 마포구 보건소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를 일부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기가 쓴 글을 지우고 네. 이제 올렸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말하고 퉁칠 만한 사안인가 이것이 파장이 너무 정말 커졌으니까요. 국가의 네. 예, 그 의료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수준의 그런 오보를 내놓고 지금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쓴 게 제 입장이다라고 미디어 오늘에 얘기를 했대요 기자가. 네. 그러면서 네. 공식 입장은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라고 했는데 경영기획실은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나오지 그런 않고.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진짜 뉴스만 들으시고 네. 홈페이지 잘 안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질병 진짜 의료 거부를 하는 데가 있나라고 이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별진료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쪽 병원으로 가셔야지 엉뚱한 병원에 가면 뭐 네. 저희 키트도 없고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네네. 지금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할 일이지 지금 그냥 뭐 정부 비판하고 싶은 소위 그 세칭 야마를 잡고 그냥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니 네네.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주제를 같습니다. 잡고. 그 이 네. 정도의 오보를 냈으면 조선일보가 진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원래 기사 사이즈만큼 제발 사과 보도를 내라, 정정 같은 보도를 사이즈, 같은 내라라고 위치.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 보도에도 그냥 슬쩍 보도해서 그 진료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 거부 문장이 쓱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수정을 하고 지금 말아놓은 상태라서 이게 사실 이게 뭐 평시에 약간의 뭐 사실 확인을 좀 못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파장이 있잖아요. 네. 이 변호사님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실 확인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쓴 거는 명백해 보이고 예를 들면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진 않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언론인의 특권이 있죠. 뭐 그렇죠. 네. 늘. 그러니까 저희 네. 법에는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랑 이제 허위 사실 썼을 경우 명예훼손 두 개 다 있는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근데 네. 그럴 듯해 보여서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다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니까 뭐 이걸 뭐 물론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포해서 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건 좀 별도의 얘기지만 네. 단순히 뭐 취재를 했고 이제 거기에 조금 뭔가 MSG가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이것까지 다 형사처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2842번님 언론사 오보는 믿져야 본전 같아요. 정정 보도만 내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꼬집어 주셨어요. 오보를 안 내는 게 사실 뭐 최선이지만 또 오보를 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를 하고 네, 같이 지면에 싣고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서 김일성 피살, 현송월 총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서 불만 표시 등 과거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이 사과문은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 처장님. 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과라기보다는요. 네네. 왜 우리가 그런 오보를 냈는지 그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낼 그런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쭉쭉 그리고 약간 우리가 말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본인들은 이렇게 사실관계 열심히 확인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사가 너무 많다. 기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실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100년 만에 나온 사과라서 굉장히 반갑기도. 어찌됐든 인정은 100년 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뒤늦었지만 그거는 다행이고 그러나 그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네, 식으로 네. 사과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깊이 배웠습니다. 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 그러니까 사과문? 뭐 어쨌든 역시 또 현직 언론인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러십니까 네. 갑자기. 그 계속 어떤 스케일은 물어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 스케일이 된 있어요? 100년 된 언론사의 스케일은 있다. 100면도 만들었잖아요. 그날 신문 뭐 그런 건데 네. 사실 조선일보 문제의 본질이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들과 다 있는데 한국 언론이 예를 들면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 사회의 어떤 누구와 연결된 집단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네의 어떤 역사를 네네. 설명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조선일보 100주년에 전형적으로 들어 있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신문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신문이 결국엔 이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이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소구되고 있는 건지를 네. 그날 좀 너무 민낯을 다 드러낸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참혹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는 그 사가 이후에 그거는 네. 이제 조선일보 100일 전이었잖아요. 근데 네. 100년 되는 당일날 100면의 지면을 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진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였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신문을 100면이나 내려면 얼마나 많은 광고를 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뒤에 본지 36면 이외에 그 비즈니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비즈니스면도 12면 해서 이제 넣었는데 네. C, D, E, F 섹션이 다 광고지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사성 광고가 쭉 끝까지 들어가고 96, 97 해서 마지막 100면 4면만 또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조선일보 자랑하는 내용을 좀 집어넣고 네. 맨 마지막 100면은 삼성 기사가 그러니까 전면 광고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많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기사성 광고 홍보 협찬을 하고 네. 광고를 내줬구나. 정말 100년 되는 날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네. 그 100면짜리를. 네네. 근데 지금 처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다 보셨어요. 되게 솔직한 매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본인의 그 요즘 신문 업계가 힘들어서 광고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담은 것 같다. 기업의 종류별로 해서 그 C, D, E, F 섹션별로. 섹션이 네. 다 그렇게 특색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 한 번에 제대로 돈을 받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뭐 일종의 과시일 수도 있고 참 네. 여러 가지 맥락이 있네요. 조선일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TV조선 측이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과 맺은 계약 논란인데요. 이 출연 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출연자들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긴 하는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됐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좀 저같이 그냥 일반인 봐도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스포츠 경향에서 이제 네네. 보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언론 기사들을 보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제 비슷한 계약들이 이제 다른 있어 데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미스터 트롯뿐만 아니라 사실 미스트롯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이어져. 건데 네. 거슬러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잘 안 된 프로 중에 믹스9이랑 네네. 그다음에 리부트라는 그 이제 공중파에서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도 비슷한 계약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시한 예가 어떤 예인지는 사실 제가 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명백히 보면 뭐 해당 출연료 그것도 본선 진출 시에만 회당 10만 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명백히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여지고 시정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 방송사 갑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 중에 출연자에 대한 갑질이 가장 심한 프로그램인 거는 꽤 오래된 문제고 사실 이제 거기서 뭐 예전에 이제 MBC에서 하는 아이돌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네. 그걸 하루 종일 불러놓고 뭐 5만 원 준다 이런 게 이제 논란이 그렇습니까? 네. 뭐 몇만 원 준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막 다 물량을 투입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를 스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갑질에 약간 면죄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출연진들이 그게 이제 본선에 진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떨어지는 사람 그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완성되는 거고 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변호사님 이 네. 위약벌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단어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손해배상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벌칙처럼 벌칙 이렇게 할 때 그 지급되는 위약. 액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계약 해제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은 또 별도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TV조선 측은 출연자들도 동의를 다 했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을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불공정한 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다 동의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끝까지 만약에 법적 쟁송을 붙지 않는다면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높은 순위에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출연료가 너무 출연료 적었다는 거 부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게 더 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이른바 뭐 탑5 안에 드는 이제 그런 분들일 텐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정하게 뭐 소송이나 조정을 과정을 통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제 네. 의미가 있는데 이 계약들이 대부분 근데 또 단기로 네. 예를 들어 지금 아마 뭐 작년에 미스트롯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2년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행사를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좀 생각해보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자들도 일단은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내년 정도에 뭔가 이렇게 어느 로펌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워싱턴 포스트 논평을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항해 성공할 수 있음을 한국이 증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외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별로 칭찬을 안 하는 그런 상황들. 처장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좀 우리 의심가. 언론은 칭찬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칭찬을 하는 보도를 옮기면은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라고 네, 네. 그리고 정부를 찬양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은요 분명히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잘못은 항상 발생하고 언론이 그것을 호시탐탐 잘 찾아내서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아까 말한 조선일보식의 그런 거짓 보도가 아니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억지로 트집을 잡는 그런 보도들이 더 많지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보도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도 칭찬할 정도의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느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네. 그분들에게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또 국민에게 다시 해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을 위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도 대만을 칭찬하다가 우리가 오부지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비판으로 돌아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김시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목요일 대담이었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